멋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위 읽어주는 남자 순이나입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쳐가고 있죠. 마스크 없이는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종종 맹위를 떨쳤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전염병 탑4 지금 시작합니다. 4위 코로나19. 현재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질병 코로나19입니다.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치료가 까다로워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 6일 WHO는 무증상 감염자 같은 곳곳에 숨은 전파자를 고려하여 실제 통계치보다 10배 많은 전 세계 인구의 10%, 약 7억 8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감기처럼 쉽게 전염되는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치사율이 높은 편인 전례 없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의 젊은 연령층과 10대 청소년들마저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페인 독감에 비견되는 전 지구촌을 집어삼킨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인류가 차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하자 백신만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백신 개발 시간을 매우 단축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mRNA 등을 이용한 모든 신기술을 사용하고 여러 제약사들과 연구소들, 국가기관 등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원과 인력이 백신 개발에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12월 8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듯 감염력이 약 70%나 더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2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 스페인 독감. 1차 세계대전 최후반부터 종전 직후까지 유행한 독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병사들이 귀향하기 위해 모여있던 캠프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단순한 감기 증상을 가지고 귀향한 병사들이 각지에 전파하게 되며 유례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죠. 당시 세계 인구가 약 17억 명이었는데 그중 5억 명가량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최소 1,700만에서 최대 5천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진단할 겨를도 없이 야전에서 사망한 군인들과 합병증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행정력 마비, 정치적 혼란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사망자를 추정할 수 없는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소로 추정한다고 해도 1차 대전 사망자 수 900만 명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스페인 독감이 1차 대전의 종식을 앞당겼다고 말하기도 하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무원형 독감이라 부르며 한 차례 유행했었는데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국민 167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742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시애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유치장에 가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며 두려움을 퍼뜨렸던 스페인 독감은 1919년 4월경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종식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으나 집단 면역 형성, 유전자 변이, 검역 격리와 방역의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2위 흑사병.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무서운 질병 흑사병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흑사병은 영어로 plague인데 현재 plague가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서도 흑사병 대유행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느낄 수 있죠.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전염병 중 사람을 가장 단시간에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네요. 급성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빠르면 6시간 만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세계적으로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요. 1차 대역병은 특히 로마 제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하루에 약 5,000명가량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도시 인구가 4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프로코피우스와 같은 당대 역사가는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시체가 산을 쌓았다며 당시 참상을 기록했죠. 2차 대역병은 1346년 유럽 동부에서 시작되어 1353년까지 유럽 전역을 강타했는데요. 특히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3년간 최고조에 달하여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대도시에 거주하던 시민들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절반 가까이 사망했고 70%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도시도 있었다고 하네요. 3차 대역병은 19세기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약 반세기 동안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약 1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도나 홍콩 등 아시아의 대규모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위생이 많이 좋아진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여전히 계속 사례가 발견되는 질병입니다. 주로 야생동물과 접촉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위 천연두. 20세기에만 3억 명을 사망으로 몰고 간 천연두는 치명률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며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75%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병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와 프랑스의 루이 15세, 잉카 제국의 황제 우아이나 카팍 등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도 천년두로 사망했죠. 또한 천년두는 고대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도 뽑히는데요. 아즈텍 제국을 침략한 스페인 병사에게 있던 천년두 바이러스로 인해 아즈텍 제국 전체에 천년두가 발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즈텍 제국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천년두 대유행을 지속적으로 겪으며 천년두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유럽인들과 다르게 아즈텍인들은 면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즈텍 제국은 제대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천년두는 잉카 제국으로 번져가 그곳 역시 초토화시켰다고 하네요. 하지만 천년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처음으로 완전 박멸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1978년 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끝으로 천년두는 공식적으로 박멸되었고, 1998년부터는 예방접종 역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사라진 이후의 세대들은 천년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으며 치료약도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전염병 탑4를 읽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약속드리며 순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